대한민국 대표 고수들의 투자 노하우를 배워보는 시간이죠. 안녕하세요. 주식쇼 스트라이크 2부의 김혜선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이 전문가로부터 성공 투자를 위한 방법과 종목에 대해서 배워보고요. 또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고민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와줄 리치맵은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전화 상담은요. 02-3153-2631 하고요. 무료 문자는 013-3366-011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감독 소개해드려야죠. 이성대 전문가님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즐거운 강의 시작하기 전에요. 먼저 이성대 전문가님의 프로필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추세의 시작점만 공략한다. 성장주, 실적주 중심의 중소형주 모멘텀 매매. 분산 투자로 위험도 최소화한다. 성공 투자의 안전 길잡이. 이성대 전문가의 멘토링 지금 공개됩니다. 네, 리치맵의 9회 말 투아웃. 오늘은 이성대 전문가와 함께 하는 시간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네. 오늘 국내 시장부터 일단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시장이 이틀 연속 밀렸습니다. 이틀 연속 밀렸는데, 최근 이제 이슈가 되는 거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이걸 것 같아요. 그 개별 종목들, 테마주들이 상당히 좀 급등락하는 네.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뭐 상한가에서 하한가 들어가는 네. 종목들도 있고, 어마어마합니다. 또 전일 하한가였는데 오늘 상한가 들어가는 종목들도 있고, 네. 과연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종목들이 꾸준히 올라갈지 네. 밀릴지 뭐 상당히 좀 대응하기 힘든 그런 종목들의 이제 등락인데, 우리가 이 이런 등락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제 그 심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며칠 전에 많이 밀렸던 종목을 한번 차트로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어떤 종목이죠? 우성사료라는 종목인데요. 네. 이 종목 보시면, 최근 이제 9월 18일이었으니까요. 지난주였죠. 네. 9,690원에서 지금 5,400원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뭐 반토막이네요. 예, 만약에 소위 말해서 이제 뭐 한 1억 정도를 투자했다 그러면은 이제 뭐 한 6천만 원 좀 안 남는 네. 네, 그런 상황이죠. 대한민국 누구라도 투자하시는 분 누구라도 만약에 내가 투자를 했는데 1억 넣어놨는데 뭐 한 3, 4일 만에 6천만 원 됐다 그러면은 네. 상당히 그 심리적으로 힘들 수밖에 그쵸. 없는 그런 상황이죠. 네. 혜선 씨는 어떠세요? 아직 그때 주식 투자를 많이 해보진 않으셨다고 네. 그랬는데,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런 종목들 어떠세요? 굉장히 위험 요소가 다분한 종목들이잖아요. 네. 저는 이제 매일매일 그 시황을 보다 보니까 네. 이 하루는 상한가 쳤다가 이제 또 하루는 하한가 치고 그게 네. 이제는 굉장히 쉬워 보이는 네. 그런 기분이 그렇죠. 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요? 아직 한번 해보고는 네, 싶으세요?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아, 그냥. 네. 맞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모든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 그런 겁니다. 네. 왜냐면 하한가 들어갈 때는 이게 안 보여요. 그냥 밀렸나 보다 하는데 상한가 네. 들어가는 것만 눈에 보이거든요. 그쵸. 반짝반짝 실제로 해지잖아요. 사고 나서 상한가 들어갔다가 이제 그 다음에 하한가 들어가 보면 이제 그때 이제 하한가가 이제 눈에 보이는 네. 겁니다. 눈에 보이면서 계좌 수익률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거를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심리적으로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상당히 좀 힘들어지는, 우리가 수익률이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돼서 한 40% 정도 손실이 났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40% 손실이 나게 되면 원금을 회복하려면 60% 이상 수익이 나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좀 힘든 그런 상황이죠. 우리가 소위 주식을 사서 60% 수익, 뭐 이제 요즘 같은 장에서 막 복골복식으로 뭐 테마주들 사가지고 뭐 한번 이렇게 할 수는 있긴 있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종목들이 어려운 이유는 마인드 컨트롤이 상당히 힘들기 때문입니다. 네. 올라갈 때는 기분은 좋은데 이거 올라가면 계속 올라갈 것 같아서 팔지를 못해요. 네. 근데 또 밀리게 되면은 막상 또 올라갔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나기 때문에 팔지 못하고, 이전에도 그렇게 움직였으니까 또 갈 거야 했는데 영영 그 가격이 안 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 묻어두게 되고 뭐 이제 자식한테 준다 그러고 뭐 그런 식으로도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종목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의 기준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런 종목들을 매매를 하셔도 괜찮아요. 네.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잘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단기적인 대응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이제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 상관없는데 그 기술이 없으신 분들, 단기 대응에 대한 기술이 없으신 분들이 이런 종목을 매매를 하셨을 때가 문제라는 거죠. 즉, 제가 혜선 씨한테도 여쭤봤지만, 네. 그런 이제 기술이 나중에 된다면 한번 종목을 매매를 해보시고요. 네. 그렇지 않고, 만약에 내가 봐도 나는 아직 아니야. 딱 이렇게 생각이 되면은 아예 안 보거나 아니면 금액을 좀 아주 작게 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뭐 크게 부담은 없겠죠. 근데 네. 그거를 체험하는 거니까 물론 이제 수익이 나올 수도 있지만 큰 금액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해서 심리적으로 떨리면서 이 종목들을 보유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웬만하면 좀 피하는 게 낫지 않을까. 네. 이 정치인 테마주가 네. 요즘에는 이제 계속 급락을 하거나 이제 부진하잖아요. 예. 그럼 앞으로 정치인 테마주는 이제 끝난 것인가 이런 어.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는 뭐 이제 생각하세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이쪽 테마주들을 매만 하지는 않지만 개인적인 의견은 아직까지 끝나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왜냐면은 2007년도 때도 대통령 선거가 있기 바로 전날까지도 막 기승을 부렸거든요. 네. 만약에 이제 선거가 있을 때 만약에 이제 뭐 한 11월 달, 12월 달 그때 어느 정도 그 점유율이 막 나오고 누가 앞서니 누가 뒤서니 하고 그리고 이제 강력하게 밀고 있는 공약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나오게 된다면 나오는 그런 시기가 분명히 나올 텐데요. 그때 네. 되면은 누가 올리고 누가 내리고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막 따라 붙었다가 같이 내려 팔았다가 정말 그 널뛰기 장세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아직 끝나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스킬이 있으신 분들만 좀 대응하시길 그래야지 이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질 않으니까요. 네. 네, 그런 거 좀 염두에 두시고 네. 대응하시면 다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시장으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점검을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 초반부터 오늘 외국인이 네. 매물을 내놓다가 막판에 또 매수로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장부터 이제 매도로 시작을 해서 네, 이제 추석을 앞두고 다시 네. 이제 던지는 네. 셀코리아가 되고 있는 건가 이렇게 시장의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님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만약에 외국인들이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미리 좀 설명을 드릴까요? 외국인들이 최근에 이제 주식을 상당히 많이 샀습니다. 네. 제가 여기 한번 보시면, 지난주엔 계속 순 네. 매수를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 좀 이제 좀 작게 나오는데요. 네. 지난 외국인들이 사들어오기 시작한 이제 7월 말부터 해가지고요. 외국인들이 지금까지 해서 9조 7천억 원어치를 샀습니다. 네. 정말 큰 돈입니다. 9조 7천억 우리나라 시장에 제가 볼 때는 뭐 아시아 쪽에서는 가장 우리나라 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네. 최근에 뭐 신용등 상향 조정한 그런 뭐 이제 그런 분위기도 좀 있을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제로 실적이 상당히 글로벌 위기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견조하다 보니까 네. 이런 현상이 나왔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만약에 외국인들이 이제 좀 어느 정도 팔고 이제 그만 산다, 팔고 나간다 그렇게 된다면 분명히 최근 들어서는 이제 확실하게 팔아야 되는 네. 파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외국인들이 팔려면 못해도 3천억 이상 정도씩은 매도가 나와줘야지 네. 전체적으로 시장이 꺾인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외국인들이 팔아봐야 뭐 전일 이제 120억 팔고는 네. 팔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렇네요. 즉 양적 완화 정책을 발표하고 나서부터는 계속 이제 사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지금 당장은 외국인들은 입장 변화는 없습니다. 즉 양적 완화의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죠. 네.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저도 이제 뭐 대부분 다 모멘텀이 없어졌다고 얘기를 하지만 글쎄요, 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지수가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제 10포인트 가까이 조정을 받았고요. 네. 전일 같은 경우에도 12포인트 조정받고 이틀 연속 지수가 좀 조정받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최근 지수가 1758포인트에서부터 이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유럽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한 차례 급상승이 나왔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재차 다시 유럽 ECB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이제 그 유럽의 단기 채권을 무제한 매입하겠다. 그 내용이 나왔고 그다음에 또 양적 완화 정책 내용이 나오면서 상당히 좀 급등하는
뭐 그런 상황이 나왔는데요. 네. 이 많이 오른 폭에 대해서 이제 옆으로 횡보를 하다가 오늘 이제 처음 밀렸습니다. 근데 우리만 밀린 게 아니라 글로벌 시장 다 같이 밀리는 모습이 나왔고요. 네. 근데 보통 이제 지수가 뭐 한 1800포인트대에서부터 2000포인트대까지 이렇게 올라왔으면 당연히 이런 눌림목 과정은 뭐 이제 누구나 다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즉, 만약에 이게 의미가 있다면, 이 빠지는 게 의미가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외국인들이 분명히 팔았어야 돼요. 네. 근데 팔지 않고,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이 매수를 했습니다. 네.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최근, 우리가 지수가 올라가기 7월 부분에서 이제 밀릴 때마다 계속 이제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2000포인트 이상에서도 연기금이 주식을 사고 있거든요. 네.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중기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큰 그림상에서 본다면 연기금은 조정시마다 계속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는 주식을 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런 연기금이 이제 연기금을 사면은 어떻게 보면 바로 팔지는 않으니까 우리가 시장의 유동성을 이제 그 주식을 흡수를 하는 거죠. 외국인들도 구조 없는 주식을 사면서 흡수를 하고 연기금도 사면서 유동 물량을 흡수를 하다 보니까 요즘에 대형주들 거래가 될 때 이전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많이 식돼서 호가당 뭐 거래량도 많고 이렇게 출렁거리는 그런 상황이 나왔는데 네. 요즘에는 대형주들이 거래 호가당 수량이 별로 없어요. 수량이 별로 없다 보니까 뭐 마이너스 몇 프로에서 보합까지도 쉽게 올라왔다가 플러스까지 나왔다가 아주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즉 중요한 그 매물이 어느 정도 외국인들하고 연기금 이런 쪽에서 이제 계속 흡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외국인들이나 연기금이 이제 땡겨줘야지 위를 땡겨줘야지 한 차례 다시 재차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지금 현재로서는 외국인들이 안 땡기고 있어요. 그냥 한 차례 딱 사놓고 네. 딱 손 놓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어느 정도 개인 또 이제 그 숨고르기가 마무리가 될 때까지 네. 그 다음에 이제 재차 다시 또 올라가는 과정이 나오겠죠. 즉 지금 현재로서는 오늘 밀리긴 했지만 겁낼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즉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눌림목 과정 우리만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유럽 빠지고 있는 유럽 시장이라든가 전일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눌림목 과정이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네. 자, 그리고 이 모멘텀이 부족하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경기 회복, 제가 좀 이따 이제 마무리 시간에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경기 회복에 대한 모멘텀이 그 전체 시장에 대한 모멘텀이 부족하다. 그 전에는, 혹시 양적 완화 정책을 하지 않을까. 네. 아니면, 유럽 시장에서 뭔가 강력한 재정 안정을 위한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거에 대한 이제 기대를 했었는데, 하나씩 발표해서 올라가고, 또 발표해서 하고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올라가려면 또 모멘텀이 또 있어야 된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네.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분명히 그건 아닙니다. 모멘텀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은 강력한 모멘텀이 뒤를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밑에를. 네. 그렇기 때문에 밀리게 되면 그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다시 올라갈 수 있다. 그 부분은 좀 이따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네 번째, 테마주의 급등락. 테마주. 네. 상당히 아까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은, 요것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투자 경력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단기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의 기술, 즉, 어느 정도 가격이 오면은 내가 스스로 손절매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느 가격에 와서 사고,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대응하겠다. 요게 서 있는 분들만 대응하시면 좋습니다. 네. 처음부터 상한가 들어간다고 쫓아 사시면 안 됩니다. 네. 아시겠죠? 그쵸. 네. 왜냐하면 큰 코 다칩니다. 정말로 이 돈이라는 거는 이제 투자를 하고 쉬고 나서 벌 때는 상관이 없는데요. 깨지고 나서 10% 20% 툭툭 떨어지는 계좌 잔고를 보시면 마음이 위축되고요. 용기가 없어지고 네. 그 다음부터는 투자를 못 하게 됩니다. 네. 자신 없으시면 아예 안 해야 되는 게 오히려 선수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쪽은 분명히 피하셔야 되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보이는 종목들이 이제 현대차와 한일 이화네요. 네, 오늘 이제 관심 종목이라기보다는 시장에 약간 좀 이슈가 됐는데 시장에서는 별로 다뤄지지 않는 뭐 그런 네. 종목이라서 한번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네. 현대차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 자동차 3인방 중에 나홀로 선방을 했죠. 네, 오늘 네. 현대차
현대차, 한일유야. 오늘 한일유야는 2% 넘게 오르면서 네.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 전일대비해서 1% 오르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지수 밀린 거에 비하면 상당히 견조한 네.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지수 흐름상으로, 종목 흐름상으로 본다면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구간이 계속되고 있고요. 네. 우리가 5월 달에 지수가 많이 빠졌을 때 그때 당시 27만 원대에서부터 23만 원대까지 일단 밀렸지만 지수가 올라가도 크게 안 올라가고 지수가 밀려도 크게 안 밀리는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 종목 오늘 이제 뉴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중국 쪽에서 이제 반일 시위가 상당히 격하게 네. 나오면서 중국에 진출해 있는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감산을 하는 뭐 그런 뉴스가 네. 나왔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작년에 일본에서 지진이 났을 때 네. 그때 당시 일본에서 이제 자동차 업체들이 생산의 차질이 빚어지면서 그때 당시 현대차가 아주 급등을 했었습니다. 네. 지금 차트 흐름상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때 당시가 작년 3월 달이었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 작년 어. 3월 달에 이제 일본에서 이 부분에서 이제 지진이 나고요. 네. 그러고 나서 현대차가 그때 당시에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점유율을 막 늘려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모멘텀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당시 일본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현대차가 갑자기 위로 확 급등을 해버리는 거의 반사이익으로. 그렇죠, 맞습니다. 네. 한 40% 가까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간 제가 오늘 느낀 거는 뭐냐면은 이번에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오늘 희한하게도 현대차, 뭐 한일이야도 자동차 부품 쪽이니까 네. 관련 업종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런 이제 반일 시위 때문에 혹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예상을 해서 누군가 또 이제 오늘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오늘 약간 특이 종목으로 한번 봤는데요. 네. 앞으로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작년에도 상당히 좀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었고 최근에 일본 업체들한테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들이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현대차가 다시 지수 대비해서도 최근에 며칠 동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네. 어떻게 보면 싸이가 이제 제네시스 에쿠스죠. 에쿠스 네. 타는 그 모습이 나와서 그 효과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건 아니겠죠. 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중국 시장 관련해서 고효과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국제 정세는 굉장히 네. 네. 악재가 되고 있지만 증시에서는 또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이렇게 있네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현재는 이제 글로벌 시대가 되기 때문에 네. 경쟁이거든요. 상대 기업이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나라 업체가 오히려 이제 반사이익을 얻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네. 오늘 제가 일부에서 송원산업이라는 종목을 추천을 했었는데 그 기업이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 시장에서는 별로 두각을 못 내는 네. 그런 기업이었어요. 근데 2, 3위 업체가 그때 당시에 이제 부도가 아마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업체가 갑자기 세계 시장에서 2위로 이제 올라오면서 네. 상당히 이제 공장 증설도 하고 공격적으로 하면서 아주 좋은 회사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것도 뭐 비슷한 경우라고 좀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럼 이제 국내 시장 이어서 글로벌 시장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죠. 네. 글로벌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급등에 따른 숨고르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다우지수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다우지수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오늘 이제 처음 장대 음봉이 나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최근 이제 정배열 추세가 이제 7월 중순부터 해서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요. 네. 그리고 지난 5월달, 4월달, 5월달 고점을 돌파한 모습이 나왔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보통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오면 무서워하거든요. 네. 이제 꺾이는구나. 꺾인다기보다는 꺾였을 때 여기서부터 이제 얼마까지 빠졌다 다시 올라가느냐 저는 그 생각을 하는데요. 네. 지금 이전 고점 라인 때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상황입니다. 한 번 정도 더 조정받을 수는 있지만 이 큰 흐름상 지금 보통 이제 이런 이평선 배열상 이렇게 수렴이 돼서 확산되는 이런 과정에서는 한 번에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거기다가 지금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많은 부양책들을 내놨는데 네. 미국 시장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빠진다? 절대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즉 어느 정도 밀리면 다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모색을 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우 지수가 지금 밀리고 있고 네. 전일 올랐던 면접 끝났던 프랑스나 이런 데는 전일 올랐는데 오늘 이제 밀리고 있거든요. 네. 오늘 2% 가까이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전일 뭐 이제 올랐으니까 이거는 크게 의미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즉 글로벌 시장은 그냥 급등에 따라서 이제 숨고르기예요. 많이 올랐으니까 차익 매물 좀 나오는 거고 네. 우리 시장이나 마찬가지로 뭐 이제 좀 크게 의미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시장에서는 QS3 회의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게 어떤 건가요? 정확히 QS3 효과에 대해서? 일단은 뭐 이제 우리가 이 양적 완화 정책을 2번에 걸쳐서 일단 시행을 했고요. 네. 이번까지 이제 3번째 시행을 하는데 기존에 이제 원래 이제 시행을 하고 나서는 지수도 이제 상당히 좀 많이 오르고 경기 회복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좀 어느 정도 나오고 있었는데 네. 2번째 때는 별로 이제 그 정도 1차만큼 효과가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이제 필라델피아 연준 의장이 양적 완화에 대한 효과는 없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네. 좀 전에 미국 시장이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를 아셔야 돼요. 뭐냐면은 QE3 효과에 대한 의문이라고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놨는데요. 네. 지금 항상 주식은 그렇습니다. 밀리면은 어떤 이유를 막 갖다 붙이기를 좋아하고요. 올라가게 되면 또 호재성 재료를 막 갖다 붙이기를 좋아합니다. 네. 즉 오늘 그 내용 때문에 밀리긴 했지만 만약에 지금 밀렸기 때문에 효과가 없을 거라는 요 이제 지수가 하락 시에 이제 양적 완화 정책이 효과가 없을 거라는 내용이 이제 막 부각이 막 되는 거고요. 네. 반대로 요번에 이제 눌림목이 나와서 다시 지수가 올라갈 때는 분명 지수가 눌림목 나와서 올라올 때는 역시 양적 완화에 대한 효과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구나. 네. 이런 식으로 분명히 얘기가 나올 겁니다. 즉 지수는 밀리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그 기대감이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밀리지는 않을 거고 재차 반등 시도가 나올 건데 그거에 대한 이제 상승시 효과 있다 이렇게 나올 거니까 그거는 지금 장이 많이 올라와서 밀리는 시점에 나온 거라서 우리의 귀에 좀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거지 크게 의미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양적 완화에 대한 그런 효과가 만약에 없었다면 그런 전 세계적으로 시장이 안정되고 유럽 시장이 안정을 시키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 미국도 부양책을 내놓고 일본도 내놓고 막 이렇게 하는 그 효과로 인해서 저는 기대감 때문에 외국인들이 9조 7천억이나 넘는 금액을 우리나라 시장에 이제 매수를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과연 이 큰 돈이 움직이려면 이 정도 생각은 분명히 했을 겁니다. 어느 정도 경기 회복이 양적 완화 정책을 시행을 했을 때 네. 그 효과가 가시화되기까지는 분명히 몇 개월이 걸릴 거거든요. 한 네. 6개월 정도 이상 걸릴 건데 그 기간까지는 기대감 때문에 좋아질 거다, 나빠질 거다, 뭐 그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출렁거리면서 하겠죠. 계속 네.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그거에 대한 내용 때문에 이제 미리 들어온 겁니다. 이 눈먼 돈이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나라 시장, 그냥 양적 완화 제로 때문에 단지 9조 7천억이라는 돈이 싹 들어와서 샀다? 천만의 말씀이죠. 예. 네. 분명히 의미가 있는 돈입니다. 이 돈이 빠져나가기 전까지는 외국인들이 3천억 이상 매도하기 전까지는 저는 시장은 그렇게 크게 밀리지는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주가는 항상 기대감 때문에 오르고요. 그다음에 결과에 고점을 만든다. 즉 기대감 때문에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 때문에 결과가 나왔을 때 이제 고점을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이전에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는데, 과거에 이제 서울반도체라는 종목이 2009년도 처음 이제 양적 완화 정책 시행을 했을 때, 아주 많이 올랐었습니다. 네. 그때 당시 차트 흐름을 본다면, 보시면은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주가상으로는 몇천 원대부터 5만 원대까지 네. 한 7, 8천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5만 원까지 올랐으니까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즉,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그때 당시 이제 LED, 우리가 기존 조명도 그렇고 이제 LED TV가 나오기 전이었으니까요. LED TV가 나오는 거에 대한 기대감, 뭐 LED 관련된 기대감,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 양적 완화 정책 시행하고 맞물려서 아주 급등하는 이런 모습이 보였었는데요. 네. 이때 당시 올라갔을 때는 이 회사가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는데도 기대감 때문에 네. 주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거거든요. 기관들이 무지하게 샀어요. 근데
본격적으로 회사가 이제 어느 정도 돌아가고 실적이 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빠지기 시작했어요. 왜? 기대한 만큼 실적이 안 나왔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빠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기대감이 있는 구간은 요 구간이란 말이에요. 기대감이 있을 때는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즉 지금은 기대감이 아직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서울반도체 이때 올라갔던 이런 모습처럼 중간에 좀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크게 시장이 꺾이거나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내일 이제 스페인 구제금융 신청 여부가 내일 될지 아니면 좀 더 연기가 돼서 될지 그 부분은 이제 결론이 나와봐야지 아는데요. 네. 일단 내일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이전에서는 뉴스가 나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연기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네. 스페인 구제금융 신청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악재거든요. 원래 구제금융을 신청한다는 거는 그만큼 내가 안 좋다. 이거를 이제 시장에 공표를 하는 거니까 안 좋은 네. 건데 뭐 기존에 스페인 안 좋은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으니까 네. 악재 노출이죠. 과연 그래서 빨리 니네 구제금융 신청해가지고 시장을 안정시켜라. 더 이상 이제 이런 재정 위기 때문에 이런 거 말고 빨리 이제 긴축하고 다시 이제 잘 다듬어서 성장을 계속 이제 성장을 시키는 걸 원하는 게 이제 시장의 논리인데 네. 스페인 입장에서는 이 구제금융 신청을 하게 되면 구제금융 신청에는 분명히 긴축하는 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차를 깎는 아픔을 이제 같이 이제 국민들이 다 같이 해서 노력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네. 스페인도 이제 그 정치권에서 그 국민들의 이제 반대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두렵다 보니까 과감하게 이걸 빨리 시행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근데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 거를 이제 떠나서 분명히 필요하고 빨리 신청이 돼야지 되고 대신에 이제 긴축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성장을 해야지 주가가 올라가는데 긴축하게 되면 주가가 부진한가요? 그렇죠. 좀 네. 바로 올라올 수는 없겠죠. 근데 대신에 이제 크게 올라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니까 제가 볼 땐 스페인 구제금융 신청은 빨리 되는 게 시장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내일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10월 달 넘어가서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빨리 돼야 된다고 일단 보여지고요. 네. 이제 3분기 어닝 시즌이 다가오고 있죠? 네, 네. 맞습니다. 3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다음 주부터 해서 이제 미국의 알코아부터 해가지고 실적을 발표하게 되어 있는데요. 네. 대부분 우리나라도 이제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이번에 7월 달, 8월 달, 9월 달은 글로벌 유럽의 이제 위기, 유럽발 위기, 그리고 미국도 경기가 좀 별로 안 좋은 상황, 이런 모습이 반영이 되면서 특히 이제 중국도 안 좋았었죠. 전 세계적으로 안 좋은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실적이 기존에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80% 이상이 상당히 부진하게 나올 거라고 시장에서는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즉 실적이 안 좋다는 거는 주가가 그만큼 안 좋다는 거죠. 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요번에 우리가 이제 만약이 아니죠. 양쪽 하나의 정책을 이제 시행을 해서 그거에 대한 효과가 이제 요번에 이제 11, 12 뭐 이렇게 어느 정도 해가지고 경기가 좀 회복되는 모습이 좀 많이는 아니더라도 나와주고 뭐 이렇게 하게 된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3분기보다는 4분기가 실적이 좀 더 낫겠죠. 그래서 3분기는 좀 심각했던 상황이고 네. 4분기는 뭔가 대책이 나오고 그쵸. 첫 분기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적이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가 측면에서는 항상 실적이 안 좋을 때가 바닥이고요. 실적이 좋다고 기대감 나왔을 때가 올라가는 과정이고 실적이 좋게 되면은 고점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4분기가 만약에 실적이 좋고 4분기보다는 내년 1분기가 지금보다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된다면 네. 지금 현재 3분기 실적 발표하는 요 10월 달, 11월 초 이렇게 돼가지고 그 시점은 오히려 이제 종목들이 많이 밀렸을 때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3분기 실적 시즌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그 캐터필러 실적이 2015년도에 전망이 상당히 좀 암울하다, 우울하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4% 넘게 빠졌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미국 시장 하락하는데 일조를 했는데 2015년도 실적이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약간 좀 황당했었는데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6개월 있다가 전망도 제대로 맞추기 힘들거든요. 근데 그렇죠. 2015년도 전망을 가지고 시장이 밀린다는 것 자체적으로
그건 좀 이해가 안 되고, 네. 저는 이제 그 실적 부분이 지금 안 좋게 나온다고 했을 때, 만약에 실제로 그거에 대한 우려 때문에 빠진다 그러면 오히려 매수하고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캐터필러 같은 경우에는 중장비 업체 같은 경우에는 경기 민감주, 특히 이제 경기가 이제 좋아진다 싶었을 때 가장 먼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실적이 안 좋게 나온다 그러면 저는 매수 기회로 삼는 게 낫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예, 상승 추세가 저는 지속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네. 눌림목 과정이 나오더라도 재차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크게 밀리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국내외 글로벌 시장 점검까지 잘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전문가님이 한밤의 멘토 강의를 시작해 주셔야죠. 예. 투자 전략하고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만 하나 말씀드릴게요. 뭐냐면은 외국인들 반응이 제일 중요합니다. 뭐냐면 아까도 제가 9조 7천억 외국인들이 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이 팔아야지 뭔가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외국인들이 뭔가 기대감 때문에 먼저 사서 그런 재료들이 막 발표하면서 올라왔거든요. 근데 당장 아직 외국인들은 반응하지도 않는데 우리 시장만 우리만 먼저 집이라 겁을 먹고 지수가 많이 올라왔으니까 밀릴 거야. 이렇게 예측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즉 외국인들 반응을 보고 그때 대응을 해도 크게 늦지는 않습니다. 네. 거기다 연기금까지 계속 주식을 사주고 있고 최근에 투신권이 계속 2,000포인트대에서 계속 이익 실현을 하고 있지만 그거는 어느 정도 이제 그 추세를 바꾸기 위한 바꾸는 그 정도의 이제 흐름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즉 큰 흐름상에서 외국인들 연기금이 잡아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특히 외국인들 반응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 전략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첫 번째 이제 경기 민감주를 저는 오늘 이제 좀 밀렸어요. 네. 종목들 밀리고 그랬는데 공략을 하셔도 저는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느 정도 지금은 발표를 하고 나서 약간 좀 우려가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재차 다시 올라가는 그런 시점이 저는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관심을 가지고 경기 민감주도 공략하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리고 대형주 개별 종목 지난주랑 똑같습니다. 모두 공략해도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으로 밀릴 리스크가 크지를 않아요. 즉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좀 받았었고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밀리지는 않을 거고 그리고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테마주들은 말고 개별 종목들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실적도 나오고 그런 종목들 중에서 개별 종목들 중소형 종목들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는 공략을 좀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추격 매수보다는 분명히 눌림목 공략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수 고점 돌파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313 투자 전략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해 주셔야죠. 네.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지난번 이제 이 TV 한번 멘토 2탄을 시작을 하면서요. 8월 8일부터 이제 9월 26일까지 해가지고 이제 투자의 기준을 세우다라는 내용으로 했는데 오늘이 이제 9월 26일 마지막이죠. 네. 마지막 그죠? 시간이네요.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이 강의는 이 내용으로는 이제 마지막이고 다음 주에는 훨씬 더 이해하기 쉽고 재밌고 그런 내용을 일단 준비를 할 거고요. 네. 자,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큰 그림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목표를 투자의 기준을 세우다라고 이제 제목을 정해놓고 이 시간을 계속 했는데 오늘은 이제 목표를 세우다 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혜선 씨는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하신다면 그냥 종목을 사시겠어요? 아니면 어느 정도 나는 이 돈을 가지고 얼마를 벌겠어? 얼마까지 늘리겠어? 뭐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하시겠어요? 저는 우선 그 구체적인 네. 계좌 수익률을 네. 목표를 세우고 나서 이제 종목을 고르고 공략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상당히 그 이제 네. 체계적인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공부를 열심히 하신 티가 딱 나는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이런 이제 내가 어느 정도 계좌에 대한 수익률 뭐 매달 몇 프로라든가 아니면은 요번에 이제 장이 좋으니까 몇 퍼센트 아니면 금액상으로 몇 퍼센트 이제 목표를 세우고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은 손실이 났다면 어느 기간 내에 좀 만회를 해보겠다. 뭐 이렇게 하는 목표를 이렇게 세우고 이제 투자하시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대부분 투자자분들 보시면
이런 분들 계세요. 하루에 목표를 세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랬지만 네. 하루에 뭐 50만 원, 100만 원 뭐 이렇게 단기적으로 매매해가지고 네. 벌기를 원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뭐 이제 한 달에 뭐 아주 큰 수익률을 원하시는 분들 장중에 계속 쳐다보고 있다 보니까 단기 매매하게 되면 그 정도는 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네. 그런 매매보다는 이제 좀 안정적인 목표를 좀 세우시기를 원하겠고요. 그리고 목표가 없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목표를 한번 세워보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주식 투자는 그냥 이제 하는 것보다는 이런 목표를 설정해서 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네. 모든 게 다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일이 마찬가지면 내가 목표를 세우게 되면은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죠? 네. 내가 주식 투자에서 수익을 내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내가 운이 좋아서 종목을 사서 수익을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이런 생각을 못 하시겠지만 주식은 분명히 노력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많이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요. 연구도 많이 해야 되고 종목들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기업에 대한 내용도 많이 알아야 됩니다. 이런 노력이 필요하고요. 목표를 세우게 되면 우리가 노력을 우리가 하게 돼 있고 그러면 네. 이제 결과가 분명히 좋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가 노력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냥 하는 것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주중에는 뭐 술을 안 먹는다든가 네. 아니면 매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신문부터 챙겨보고 뉴스 챙겨보고 뭐 하고 그날 이제 특징주들 챙겨보고 뭐 이제 글로벌 시장 점검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그런 이제 하나하나의 이제 체계적인 그런 방법이 생기게 되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에서 이제 잘 하시려면 이 목표를 분명히 꼭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제 목표를 이제 여기다 이제 올려놨는데요. 네. 제 목표는 이제 구체적인 수익률보다는 꾸준한 수익률을 원합니다. 현실적인 꾸준한 수익률에다가 투자의 기준이라고 제가 여기다 세워놨는데요. 네. 주식 투자는 이제 투자의 기준이라는 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생존 능력이에요. 주식시장에서 생존 능력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아까 테마주들 막 급등락하듯이 그런 종목들을 내가 매매를 했을 때 거기서 수익을 내는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네. 아주 잘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생존 능력을 내가 갖고 있느냐 아니면 대형주를 매매를 하는데 난 대형주 매매를 정말 잘한다. 아니면 시장이 전체적으로 안 좋을 때는 난 잘 피했다가 충분히 기다렸다가 아주 얄밉게 매매 안 했다가 네. 바닥권에서 싸다 싶을 때 딱 다시 언제 모르게 딱 사놓고 딱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투자의 기준, 그 생존 능력, 이거를 키우는 게 이제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목표를 세우실 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꾸준한 수익을 내고요. 네. 그리고 꾸준한 경험을 통해서 투자의 기준을 세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주식 투자는 처음부터 이제 다 잘하는 사람은 없고요. 분명히 어느 정도 많은 경험을 쌓아서 그 다음에 이제 잘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욕심. 요번에 뭐 이제 대통령 선거해니까 대박을 한번 내보겠어. 뭐 한번 해보겠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뭐 생각 같은 거는 이제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도한 욕심은 항상 과도한 리스크를 가져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이제 전업 투자자분들도 상당히 많고 그런 분들한테는 꾸준한 수익을 꼭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어느 네. 정도 포트 구성도 잘 이렇게 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포트 구성도 잘 돼야 되고 리스크가 큰 종목들은 분명히 비중을 좀 줄여야 되고 리스크가 작은 종목들을 포트에 포함을 시켜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안전하게 매매를 하셔야지 우리가 오랫동안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제 투자해서 얼마나 본다고 이제 조금 해가지고 주식은 한 방이야. 딱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긴 있지만 네. 그분들 나름대로 또 그분들 나름대로 이제 또 그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한 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리스크가 큰데 그 내용을 중요한 건 주식은 한 방이라는 그 내용을 주식을 모르시는 분들이 그 내용을 듣고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그런 투자의 방법이 없는데 한 방을 노린다는 게 문제인 거죠. 한 방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뭔가 있으니까 네. 분명히 뭔가 없는데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죠? 그죠? 근데 분명히 투자의 기준을 잘 세우시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꾸준한 수익을 원해서 하셔야 되고요. 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투자의 경험은 미리 하고 실전 투자는 나중에 하라. 뭐
명언입니다. 네. 제가 얘기한 건데요. 네. 제가 얘기한 건데요. 돈이 제 주변에도 마찬가지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돈이 없을 때부터 매매를 계속 하셔야 돼요. 네. 모의 투자라도 해서 매매를 실제로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수익이 났다가 손실이 났다가 이거 했을 때 이 심리적인 컨트롤 이게 제대로 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네. 투자의 경험을 미리 하셔야지 나중에 내가 목돈이 생겼을 때 어느 정도 내공을 쌓고 그 다음에 실전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실전 투자를 제대로 내공을 쌓지 않고 처음부터 나는 돈이 쌓일 때까지 주식을 안 봐요. 저 며칠 전에도 어떤 분하고 이제 상담했었는데 네. 최근에 한 몇 개월 전에 주식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주식 투자를 안 하고 계세요. 왜 안 하세요? 그랬더니 아니 돈을 어디에 써야 돼 가지고 다 팔았대요. 네. 그리고 시장 자체를 아예 안 봅니다. 어.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서 돈 생기면 그때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시장의 이 흐름의 감을 계속 내가 익히고 있어야 돼요. 돈이 없더라도 시장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꼭 봐야 됩니다. 보고 내가 모의 투자라도 계속 해봐야지 실제로 내가 돈이 생길 때 매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내가 컨트롤이 되는 겁니다. 네. 이거를 아주 중요하니까 잘 기억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목표를 세우다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요번 여기 이제 서울경제 TV 나온 게 이제 4월 달부터 나왔었는데 네. 그때 나오고 나서 이제 제가 여러 가지 뭐 프로젝트 비슷하게 해서 무료 방송을 통해서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시간을 통해서 TV 한번 메터도 지금 진행되는 것도 하고 여러 가지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것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새로운 이제 목표를 세우기 위한 뭔가 이제 저도 이제 하나씩 목표를 세우면서 이제 이뤄나가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다고 일단 볼 수가 있겠는데 네. 마지막 시간이니까 그거 한 번씩 점검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올해 4월 달이었습니다. 4월 25일 날 그때부터 이제 한밤의 멘토라는 요 프로그램을 가지고 인터넷상에서 무료 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네.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요 내용대로 4월 25일부터 6월 3일까지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방송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내용으로는 전업 투자자를 위한 이제 시간으로 해서 네. 요때 일주일 동안 이제 무료 방송을 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손실 때문에 고민 많은 투자자분들 그때 당시 이제 지수가 좀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안 좋기 바로 전이었습니다. 5월 네. 한 며칠부터 빠지기 시작을 했으니까 네. 그때 가입하신 분들은 팔았어요. 팔고 밑에 다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때 손실 때문에 고민 많이 하는 투자자분들을 위한 밤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을 위한 밤 그리고 이제 중급 투자자분들을 위한 밤 그리고 리치맵 모든 회원분들을 위한 시간도 가졌고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도전하는 그런 이제 내용으로 해서 요 이제 한밤의 멘토라는 프로그램을 처음 진행을 했고요. 네. 그리고 7월 4일부터는 이제 8월 11일까지 지난번에 이제 성공 투자 관련해서 내가 과연 주식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거에 대해서 대부분 다 많이 의문이 많으실 거예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요 시간대 제가 TV 한번 멘토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이제 투자의 기준을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 8월 8일부터 9월 26일 오늘까지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이제 6월 달이었죠. 그때 아까 한밤의 멘토가 끝나자마자 제가 이제 원금 회복 프로젝트라는 걸 했는데요. 그래서 6월 4일부터 9월 3일까지 3개월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뭐 지수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참여하신 분들, 끝까지 오신 분들은 대부분 다 원금을 회복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네. 어느 정도 이제 원금 수준에 올라오신 분들도 많습니다. 즉 손실이 제가 처음에 이제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면서 손실이 많이 있으신 분들을 가입하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처음에는 이제 약간 좀 지지부진하고 장도 별로 그렇게 좀 안 좋았었지만 그런 상황 잘 피하면서 이제 대응을 했었고 결과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냈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제가 내용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유럽 위기를 기회로 313이라는 거는 제 투자의 기법이라고 투자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즉 네. 제 투자의 기준 이름이 이제 313이라는 거고
유럽 위기를 기회로 삼겠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2009년도 그때 당시에도 지수가 1000포인트 미국발 금융위기 때 어떻게 보면 바꾸면 이제 미국 위기를 기회로 그때 당시 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미국 금융위기 때 분명히 손실도 많이 보시고 아주 큰 손실을 보신 분들도 많고 그렇지만은 반대로 그 위기 때 정말 큰 돈을 버신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즉 이번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유럽 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즉 어느 정도 유럽 위기가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이게 반대로 이제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국이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으면서 이번에 이제 양적 완화 정책이라든가 이런 대책을 내놓고 있는 거죠. 대부분 다 지금은 모멘텀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제가 네. 아니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네. 즉 분명히 기회가 있습니다. 제가 3개월로 인해서 이제 이 부분은 끝냈지만 앞으로 다시 10월부터는 다시 이제 요 원금 회복 프로젝트를 최근에 이제 손실을 많이 보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시행을 할 예정이고요. 네. 새로운 기회라고 제가 여기다 썼는데요. 요번에 이제 지난주에 제가 요거 보여드린 거 기억나실 거예요. 네. 그죠? 미국 시장 뭐 고용 불안해서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내용도 나왔고, 네. 그리고 중국 시장 경기 침체되고, 그리고 유럽 시장 재정 위기 불안 때문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을 잡고 있었다면, 요번에는 이제 미국 시장에서 양적 완화 정책을 하고, 네. 그리고 유럽 시장 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대책들,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도 부양책을 내놓고 있는데 추가적인 더 부양책이 분명히 더 나오겠죠. 네. 기대감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시점까지 어떻게 보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는 새로운 기회가 이제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물이 들어올 때 배를 띄워라고 말씀드렸죠. 즉 시장의 유동성이 이제 이렇게 풍부하게 들어올 때 그 다음에 이제 그 후폭풍이라고 그럴까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이제 한 차례 파도가 크게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정말 큰 파도가 이제 오는 거거든요. 네. 즉 외국인들이 1차적으로 이제 사들어오긴 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상황이 될지는 몰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수가 올라갈 거를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왔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 다음번에는 현실 그 기대감이 이제 슬슬 가시화가 되면서 기업들 실적이 이제 좋아지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주가가 올라가면서 확산되는 그런 과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 지금은 저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거기다가 새로운 시대가 이제 열렸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이전까지 우리가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우리가 10년 전이면 2002년도 월드컵 할 때죠. 그죠? 네. 월드컵 할 때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축구가 외국 다른 나라 국가들하고 이제 시합을 할 때는 상당히 좀 주눅드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2002년도 월드컵을 하면서 상당히 자신감을 갖는 그런 모습을 전 세계적으로 보여줬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조금씩 세계화에 대한 자신감을 좀 가지는 그런 계기가 좀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글로벌 시장에서 이전까지는 대응을 잘 못했던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슬슬 하나둘씩 점유율을 늘려가기 시작하면서 어느새인가 글로벌 시장 1등 제품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이 넓어지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제닉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마스크팩 만드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1등 제품이죠. 네. 거의 1등 제품인데 중국 시장 진출하기 시작을 하면서 상당히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즉 국내 시장에 국한하지 않고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모습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즉 우리나라에서 이제 판매하는 그런 국가들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하는 세계화가 되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네. 즉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은 꾸준히 좀 더 나올 거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분명히 우리한테는 기회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경쟁력이 어떻게 보면 종합지수의 움직임이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우리나라 경쟁력 자체가 지난번에 이제 신용등급 올라갔듯이 네. 신용등급이 우리나라 경쟁력이나 마찬가지죠. 종합지수의 움직임을 상당히 좀 2200선 이상에서 올라오는 중기적으로 이제 그런 흐름으로 좀 만들 거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분명히 기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번 이제 종합지수상으로 차트 흐름상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제가 요 내용은 이제 무료 방송을 통해서도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린 거지만 종합지수가 최근 이제 이때가 이제 미국발 금융 위기가 나오고 나서 네. 정말 급등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 상황. 양적 완화 정책을 시행했을 때가 이때고요. 네. 초기 단계에서는 바로 급등하고 여기서 한 번에 이렇게 올라온 게 아니라 꾸준히 이렇게 올라오고 그다음 기업들 실적이 가시화되면서 2차 상승 나오고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네. 지금 현재 보시면 이 부분에서 이제 양적 완화 정책이 이제 시행이 된 거고요. 그거에 대한 이제 기대감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 부분에 상당히 많이 산 그런 모습이죠. 즉 요번에 이제 올라오게 되면은 이전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전고점 근처 이상, 전고점 위까지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차트 흐름상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쌍바닥 패턴, 이런 패턴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패턴에서는 이전 고점 2050포인트 때만 돌파를 하게 되면 이게 우리가 완성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완성이 되게 되면은 2200선까지도 1차적으로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올라가는 중간에 있다 보니까 다음 달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아까 4분기 실적은 3분기 실적은 좋지는 않았지만 4분기 실적은 분명히 어느 정도 기대감 때문에 올라갈 거라고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네. 그렇게 되면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봉은 제가 볼 때는 좀 아주 괜찮은 그런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즉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2012년도를 보내는 그런 마지막 시점에 마지막 세 달이 저는 이제 저희 회원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피날레를 날릴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이 돼요. 네. 지금 아직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진짜 양적 완화에 대한 효과가 있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의문시를 하지만 저는 일단 믿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대응을 할 예정이고요. 혹시 만약에 이제 안 좋은 상황,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현재 악재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중국하고 일본 관계 말고는 딱히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만 그렇게 심하게 이제 진행되지 않는다면 중국도 10월 달 정권 이양이 되고 나서 어느 정도 부양책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나올 수 있고 그러면 최근에 많이 이제 주가 하락을 상승의 반목을 잡았던 중국 시장까지도 10월 달 정도에는 바닥을 치면서 올라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렇게 되면 우리 시장도 중국 시장이 올라오게 되면 우리 시장은 아주 강력한 모멘텀이거든요. 네. 중국이 올라서야지 우리나라가 한 단계 레벨업 되는 그런 지수가 나올 거고요. 그런 모습이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즉,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새로운 기회가 그렇게 이제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희망을 잃지 마시고, 네. 여태까지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제 지수는 양적 완화 정책하고 뭐 한다고 그랬는데 수익이 나는 왜 안 나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희망 잃지 마시고 정말 본격적인 게임이 이제 시작이 될 수가 있으니까 기대감을 꼭 가지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제가 5월 달에 5월 8일부터 이제 7월 5일까지 아카데미를 실시를 했었어요. 주식 관련 아카데미를 했었습니다. 그때 네. 당시에 이제 제가 313이라는 이제 실전 매매 기법을 가지고 아카데미를 했었는데요. 요번에 이제 10월 달부터는 새롭게 다시 아카데미를 실시를 할 겁니다.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네. 주식을 처음 배우시는 초보 투자자분들, 그리고 어느 정도 나는 매매 기법은 있지만, 투자는 오래 했지만, 이걸 잘 적용하지 못하거나 대응 능력이 떨어지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투자의 기준을 세우고 싶으신 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은 아주 좋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아카데미도 또 할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한밤의 멘토 제2탄이죠.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투자의 기준을 세우다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려주셨고요. 첫 단추를 잘 끼우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강의 잘 들어봤고요. 저는 잠시 후에 여러분의 종목 상담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